자, 더 탐사에서 사랑하는 권지현 기자가 내준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랑하는이라고 표현하시죠? 요즘 들어 미모가 막 그 전성기를 가시는 것 공 같아요. 기자님이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말 삼가해 그런 주시고요. 평가는 하지 마십시오. 네, 아무튼 날이 갈수록 지성과 미모가 더해가는 권지현 기자가 어저께 나와서 제목을 한동훈이라고 썼어. 네, 이승기 장인에 관한 추가 의혹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이승기 장인이 알려져 있는 건 이제 보타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바이오주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딸하고 마누라한테 1,500원에 주식을 사게끔 했어요. 1,000원대에. 그래서 그걸 또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놓고 그걸 주식을 한 5,000원대까지 끌어올렸죠. 와, 1,000원대 사서 5,000원대까지. 네. 그래서 그걸 매각해갖고 이제 막대한 차익을 번 걸로 돼 있고, 이거 이제 가족 사기단으로 이제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남편만 주범으로 걸리고 딸하고 그 견미리 씨는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 딸이 이번에 이승기랑 결혼한 그 그렇죠. 딸이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4년 동안 판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데, 대단하다. 이승기 개실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뒤로 뭔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냥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참 진리구나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승기가 갖고 있었던 반듯한 이미지가 우리 장인은 땡전한 폰, 조가 조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네, 어머. 그래서 성렬스러운 언론 인터뷰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언론 택시 인터뷰가 아니고 본인이 인스타에 썼는데 그 인스타에 쓴 글 때문에 엄청나게 역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보타바이오 주가 조작 사건 안에 진영구 씨, 그러니까 한동훈의 장인이 사회이사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게 검찰하고 손잡고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는 거고, 지금 배판이 5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추징된 금액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견미리 씨나 딸이 얻었던 주가 차익에 대해서는 공정한 투자가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압류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 진짜 짜증났던 게 뭐냐면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견미리 씨가 그 집 내가 산 거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산 거고 대출 받았고 그 대출 이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냈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주식을 통해서 번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이와 관련돼서 보타바이오에서 사라진 자금이 수백억대라고 해요. 근데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갔을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또 다른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놈들은 없구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그걸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주가 조작 회사는 매직 마이크로라는 회사고, 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 참여했었던 베스트라인이나 LMK 파트너스 이 몇몇 회사들이 전부 다 이 보타바이오에서 임원을 했던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띄우고 나중에 팔아먹고 상장 폐지를 시키는 요런 짓거리들은 이제 반복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작업을 쳤던 장인 이홍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장현철이라고 하는 일종의 바지 사장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 사장이 모든 거를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도주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주 중이기 때문에 기소 중지가 된 거죠. 이 사람을 못 잡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을 이용해갖고 뒤에서 뭔가 조작질을 했을 걸로 보이는 이
이흥원 씨, 승기 씨 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잡혀야 이제 공모 여부를 할 건데 그렇죠. 안 잡히고 있으니까 현재는 이게 참고인도 호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주범을 안 잡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잠깐만, 나 이거 어디서 얼마 전에 이게 떠들은 것 같은데 누가 주범으로 꼽힌 애가 잠깐 외할머니 상당했다고. 상담에서 나왔다가 도망 다녔다가 근데 못 잡는. 그래서 10년 뭔가가 만에. 유야무야된. 예. 그래서 똑같은데요? 거기에 있는 증언들에 따르면 이홍원 씨가 이렇게 장현철이라는 사람을 도망가게 하고 계속 도피 자금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빅딜을 치려고 한 거예요. 야, 이씨, 나 도망 다니기 너무 힘들어. 차라리 나한테 목돈을 챙겨줘. 내가 대신 살아줄게. 라고 해서 목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배달 사고가 납니다. 정말 참 골고루 다 하더라고요, 배달 사고.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 직접 못 받으니까 친구보러 받아오라 그랬는데, 친구가 받아서 튀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끼리끼리가 진리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중국으로 밀항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까 바지 사장은 기소 중지, 그리고 이영은 씨는 참고인 중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 잡고 있냐, 안 잡고 있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왜냐면 여기에 이 사람이 보타바이오가 안 끝난 상태에서 매직 마이크를 갖다 얹으면 이 자체가 가중 처벌을 받아가지고 죄가 중해질 수 있거든요. 아예 20년 이상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와. 근데요, 송 작가님, 계속 저희가 한 두 상황을 이제 이렇게 연달아 보면서 이제 검찰의 수법을 알겠는데. 주가조작범 플러스 검찰의 수법을 이제 완벽하게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다 이제 쉽게 말해서 단도리를 해놓고 들어가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타바이오 관련해서 수백억대 자금이 있는데 검찰에서 이 자금을 못 뽑게, 조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보다 큰 다른 사건을 갖다 앵기고 그 사건을 조사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내부자 정보, 이게 쉽게 말해 동업자를 고발하는 거죠. 네. 주가 조작 동업자를 고발하면서 자기들은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이용원 씨는 지금 법정에서 남부지검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김건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금융범죄, 증권범죄 관련된 모든 범죄는 남부지검에서 전부 도맡아 하는데,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일종의 기업 관련된 거나 이런 법인들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냥 전문 검사 조직 집단인데, 지금 전에도 말했던 GS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GS증권 사태도 그렇고, 테라코인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려오니까, 이런 잔챙이들은 그냥 빠져나가 버려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몇백억 해먹은 애들은. 수백억이 왜 잔챙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와 있는 애들은 조단이 아니에요. 아니, 발음을 정확히 하시고. 잣단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단이. GS도 최소한 2조에서 3조 원 이상 피해액이 늘어날 거고, 뭐 코인 관련한 건 뭐 더 말할 저기가 없겠죠. 근데 지금 제보자의 얘기에 의하면 이미 그런 방식으로 이홍원 씨는 정관예우 변호사를 써가지고 검사한테 이미 인사받을 정도의 파워 있는 정관 변호사를 쓰고 있고, 아까 얘기한 걸로 큰 건수를 언론 전면에 배치하면서 잘 자란 애들을 빼줘버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이 연루돼 있는 금융범죄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면 검사 한 명만 구해오면 우리도 이런 거 가능해요? 내가 한 명 구해오면은 우리 이거 가능해요? 아니, 그건 이제 내부 조직에 있는 애를 구해와야죠. 그러니까 내부 조직에 네. 있는 애 한 명 구해오면 돼요? 어떻게? 또 진영구 씨랑 어떻게 엮어볼 수 있어? 나 하려면 할 수 있지. 일단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거는 사채 시장에서 네. 그거 땡길 수 있으니까 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 하나만 특수부나 이런 쪽에
검사 하나만 잘 엮어갖고 오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 프렌들은 제가 이거 다 그냥 복붙하면 되거든요. 네.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지. 아니 근데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거는 개미들 등쳐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기꾼들인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전직 검사들이 연루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언제부터 했냔 말이야. 아이고. 진영구가 본격적으로 김건희하고 시작했던 2006년도부터 이게 본격화된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야, 참. 진짜. 그 이전에는 그냥 해먹은 놈들을 봐주는 선에서 끝났고 지금은 아예 검사가 이걸 짜요. 조각을 한다 그러죠. 네. 이러한 플랜을 짜갖고 사채꾼, 기업 그리고 해당돼 있는 변호사들까지 미리 다 짜가지고 이렇게 플랜을 쳐서 빵 터트리고 개미들 돈은 날려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손방망이 처벌하고 빼주는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주가 조작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세력 이런 애들 이게 대한민국에서 금융 범죄를 하면서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얘네들이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는 거는 비호가 있다는 거고 그 비호의 대상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검찰과 남부지검 특수부 말고는 이걸 할 수 있는 게 수사권, 없다는 기소권을 거예요.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한동훈 장인인 진형구 씨가 있다는 겁니다. 진영구가 아들하고 같이 성폭행범 아들하고 같이 이 회사를 차렸던 시기가 2006년도 즈음입니다. 와,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좀 해먹다가 야, 이거 우리가 직접 하자. 더 많이 처먹자. 야, 이거, 그리고 어. 똑같은 거예요. 공사 시공하는 것도, 이른바 김만배나, 우리, 박영수 같은 사람들이, 야, 이 좋은 건수를 왜 업자를 줘?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서 남욱이나 뭐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10% 정도밖에 못 얻었고요. 야. 결국은 김만배가 이 모든 그 대장동 수입의 거의 58%, 약 5,600억 정도를 혼자 땡긴 거 아닙니까, 사실상. 결국은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현정님이 모를 때가 더 좋은 듯해요. 화가 아니 분노가 생기지만 뭘 할 수가 없네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모르는 사이에 얘들은 간이 더 배밖에 나 못해서 간을 복제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이제 수순입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을 통해 가지고 검사와 연루돼 있었던 주가 조작 세력들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면 엄청난 거대한 덩치들이 진짜. 막 끼어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쟤네들은 또 혼신의 거짓말들을 해대겠죠. 그렇죠. 네.